그리고 이런 기법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메모를 해 놓으시고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은 이제 네트워크와 프로토콜 그리고 패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트워크는 우리가 평상시에도 많이 쓰는 말이죠. 뭐 소셜 네트워크, 교통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는 서로 떨어져 있는 컴퓨터끼리 연결하는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프로토콜은 컴퓨터 사이에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한 통신 방법에 대한 규칙과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끼리는 한국어를 쓰고 미국인끼리는 영어를 쓰듯이 컴퓨터끼리도 대화를 할 때, 이제 통신을 할 때 컴퓨터만의 언어가 필요한데요. 이 컴퓨터만의 언어가 프로토콜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언어라고 했다고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되고, 이제 패킷은 통신할 때 사용되는 전송물인데, 이게 패킷이 한글로 소포잖아요. 패킷. 이제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는 소포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간단합니다. 자, 이제 다음은 HTTP입니다. HTTP는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로 주로 웹 통신을 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자, 예를 들어 제 컴퓨터로 구글에 접속을 하면서 발생하는 요청과 응답을 모두 HTTP라고 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런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컴퓨터로 구글에 접속을 하면서 이제 발생하겠죠? 요청과 응답이. 네, 그런 프로토콜이고, 이제 앞에 HTTP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게 다 이제 HTTP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공격인데요. 도스 어택입니다. 도스란 Denial of Service의 약자로 직역하면 서비스 거부 공격입니다. 특정 서버에게 수많은 접속 시도를 만들어서 다른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입니다. 예를 들어 웹서버는 저희가 그냥 큰 웹서버 예로 들면 저희가 그냥 사용하는 컴퓨터는 뭐 용량이 256기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듯이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접속 인원이 뭐 예를 들어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100명, 200명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정적입니다. 근데 공격자가 300명이 접속하는 척 서버에게 접속 시도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인 일반 사용자들은 서버가 더 이상 다른 접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접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도스 공격은 이런 공격이고요. 이제 도스 공격 중 하나인 신플루드 어택입니다. 이거는 이제 서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피연결 측에서 접속을 받아들이기 위해 메모리에 일정 공간을 할당한 상태로 대기를 합니다. 이때 공격자가 많은 심 패킷을 엄청나게 보내서 피해자의 메모리가 꽉 차게 만들어서 더 이상 연결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 저희 팀장님과 통신을 한다고 하면은 팀장님에게 "저 연결할게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게 이제 심 패킷의 역할이고요. 그러면 팀장님은 저랑 통신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메모리에 통신을 하기 위한 공간을 할당을 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저 연결할게요." 메시지를 팀장님의 엄청나게 많이 보내면 팀장님의 컴퓨터는 엄청난 공간을 할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팀장님이 더 이상 다른 연결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공격입니다. 어 이제 아래 그림은 칼리 리눅스에서 공격을 하는 모습인데요. hping3라는 패킷 생성기를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제 마이너스 S 옵션을 붙이면은 심플루드 어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는 와이어 샤크로 패킷을 캡처한 건데, 예, 보시면 계속 심 메시지가 날아가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ICMP 플루드 어택입니다. ICMP란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입니다. 이거는 그냥 오로지 목적지에 패킷을 보내기 위한 내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냥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패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패킷의 크기를 최대한 키우고 보내면 패킷은 잘게 쪼개져서 공격 대상에게 전달됩니다. 공격 대상은 쪼개진 패킷을 모두 다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공격자가 패킷의 크기를 엄청나게 키웁니다. 그리고 대상에게 전송을 하게 되면 이제 목적지로 도달하면서 많은 곳을 거치면서 가요. 그냥 그 위치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라우터 이렇게 거치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많은 곳들을 거치면서 패킷이 좀 잘게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들은 이 쪼개진 패킷들이 다 그 대상에 가기 때문에 이걸 다 처리해야 되기 땜 처리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부하가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이고요. 아래는 이제 아까랑 똑같이 hping3라는 걸 사용하고 마이너스 ICMP 옵션을 사용합니다. 자, 다음은 DDoS입니다. 이거는 해킹을 전문적으로 안 배워 보셔도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그런 해킹 기법이죠. 자, DDoS는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의 약자로 직역하면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입니다. 다수의 시스템을 통해서 공격을 시도하고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 등을 통해서 일반 사용자들의 PC를 감염시켜 DDoS 공격이 수행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공격자가 감염된 컴퓨터들에게 웹사이트에 접속해라고 명령을 하면 많은 컴퓨터들이 웹서버에 접속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웹서버는 그냥 멀쩡한 사용자들이 공격자가 아닌 사용자들이 들어오는 곳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웹서버의 자원이 부족해지고 일반 사용자들은 이제 웹서버에 접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디도스는 감염된 컴퓨터가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은 DR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디도스는 익숙해도 DR도스는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DR도스는 Distributed Repeat Denial of Service 약자로 직역하면 분산 반사 서비스 거부 공격입니다. 디도스보다 한층 발전된 기술이고 서버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이거는 이제 통신 시 IP 주소를 피해자의 PC로 조작을 해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서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서비스를. 그러면 서버들은 패킷의 송신자 IP를 보고 그 IP 주소로 응답을 하는데 이로 인해 서비스를 요구하지도 않은 피해자에게 모든 응답이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공격자가 구글 같은 서버들에 요청을 보냈는데 그 요청의 송신 IP를 자신의 IP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공격 대상의 IP로 조작을 합니다. 그러면 요청을 받은 서버는 송신부에 적힌 IP 주소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송신부에 적힌 IP 주소가 공격 대상의 IP이기 때문에 이 공격 대상은 아무것도 요청을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부터 응답이 날라오는 것이죠. 이때 공격자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요청을 서버들에게 보내서 공격 대상에게 엄청난 응답이 가도록 해서 자원을 낭비시키는 공격입니다. 이제 도스 어택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공격은 ARP 스푸핑입니다. 일단 ARP란 어드레스 리솔루션 프로토콜의 약자로 직역하면 주소 결정 프로토콜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컴퓨터가 IP 주소로만 통신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게 아니라 IP 주소와 맥 주소라는 것을 같이 사용합니다. 이 맥 주소는 컴퓨터 안에 실제로 있는 네트워크 카드의 일련 번호 같은 것을 쉽게 맥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주소. 아래 그림처럼 이제 통신을 할 때 B의 맥 주소인 BB로 보내야지 A의 맥 주소인 AA로 보내야지 이런 식으로 통신을 합니다. 스푸핑은 그냥 속이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ARP 스푸핑 공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RP 스푸핑이랑 공격자가 의도적으로 특정 IP 주소의 맥 주소를 자신의 맥 주소로 변경하는 공격입니다. 이 공격을 통해 공격자는 도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A와 B가 통신을 하는데 공격자가 B의 맥 주소인 척 A에게 자신의 맥 주소를 보내고 A의 맥 주소인 척 B에게 자신의 맥 주소를 보냅니다. 그럼 공격자의 맥 주소를. 그러면 A와 B가 서로 정보를 보낼 때 자신이 보낸 정보가 어 자신이 정한 목적지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 공격자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공격자는 도청 중인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 받은 데이터를 예, 원래 목적지에 전송을 합니다. 만약 A와 B가 통신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A는 보냈다고 했는데 B에게 도착을 안 했으면 이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공격자는 이런 도청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원래 목적지에 이 패킷을 다시 재전송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칼리에서 공격하는 사진인데요. ARP 스푸프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RP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고 아래는 와이어 샤크로 ARP 메시지가 전송되는 모습을 본 화면입니다. ARP 테이블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윈도우 터미널에서 ARP-A 옵션을 사용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공격전 게이트웨이입니다. 게이트웨이는 이제 예를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내부에서 외부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254번이 이제 254번이 이제 게이트웨이 IP인데요. 처음에는 물리적 주소가 B4-A9 뭐뭐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오른쪽 공격을 하고 나니까 이제 49번이 공격자인데 공격자의 물리적 주소와 동일한 08, 00, 27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공격자가 게이트웨이의 맥 주소를 바꾼 것이죠. 이제 물리적 주소가 맥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래 그림을 보시면 피해자인 39번에게 게이트웨이의 맥 주소를 일부러 잘못 알려준 것이죠. 네. 자, 이 프레그 라우터는요. 제가 아까 도청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원래 목적지에 데이터를 보낸다고 말했었는데 네, 그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ARP 스푸핑 공격을 하고 도청을 한 모습인데요. 피해자는 그냥 웹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는데 이 정보가 서버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공격자를 지나서 서버로 가기 때문에 공격자가 도청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 피해자 아이디가 팀 H4C 뭐 이런 정보를 보내는데 공격자가 이제 그 정보를 가로채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빨간색 네모를 치신 부분을 보면은 유저 아이디는 팀 H4C, 패스워드는 팀 H4C 역순 이렇게 정보가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DNS 스푸핑입니다. 일단 DNS란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약자로 IP 주소를 우리가 편리하게 보거나 외울 수 있도록 영문 한글 주소로 바꿔주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구글닷컴 이런 거는 그냥 구글닷컴만으로 이 정보만으로 가지고 접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도메인을 IP 주소로 바꿔서 접속하게 되는 건데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사용자가 팀 H4C에 접속하고 싶은데 IP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DNS 서버에 물어봐서 IP 주소를 받고 그 IP 주소로 접속을 하게 된 겁니다. DNS 스푸핑 공격은 이제 DNS 스푸핑 공격은 DNS 서버로 가는 질문을 가로채서 변조된 결과를 보내는 것입니다. DNS 스푸핑은 두 가지 기법이 있는데요. DNS 서버에 IP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과 DNS 요청에 유저의 패킷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서 다룰 거는 이제 이번 기법의 내용입니다. 공격자가 DNS 요청에 자신이 DNS 서버인 척 어디로 들어가는 메시지를 공격자가 열어둔 서버의 IP로 알려줘서 사용자가 자신의 사이트로 공격자의 사이트로 접속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자, 보시면 DNS 스푸핑을 하기 위해서 ARP 스푸핑을 먼저 해야 합니다. 네, ARP 스푸핑은 앞전에 먼저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칼리에서 VI 에디터라는 텍스트 에디터로 호스트 파일을 생성하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공격자의 웹 서버 IP 그리고 속일 도메인을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DNS 스푸프 명령어를 사용해서 피해자에게 정보를 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격 사전 준비는 모두 끝난 거고요. 이제 피해자의 PC에서 확인을 해보면 팀 H4C의 홈페이지에 공격 전 모습은 이러한데 공격 후 모습은 이런 식으로 공격자가 원하는 공격자 열어둔 사이트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도메인도 같고 다 똑같은데 표시되는 모습만 표시되는 웹사이트만 다르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공격이고요. 다음은 이블 트윈 어택입니다. 이거는 이블 트윈은 합법적인 네트워크인 척 가장한 무선 네트워크입니다. 공격자는 합법적인 네트워크 제공자처럼 행세하며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로 핫스팟에 연결한 무선 사용자들을 갖고 놉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라이브러리 퍼블릭 와이파이란 이름으로 와이파이를 열어뒀는데 공격자는 일부러 이 도서관 와이파이와 동일한 이름으로 와이파이를 생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반 사용자는 무엇이 진짜 와이파이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격자의 와이파이로 접속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제 컴퓨터로 실험을 해봤는데 와이파이 이름이 동일하면은 신호가 가장 센 것만 표시되고 신호가 가장 약한 거는 그냥 가짜로 판단하고 표시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반 사용자가 의심 없이 공격자의 와이파이로 접속하게 되겠죠. 어, 다음은 공격자가 가짜 와이파이를 통해 사용자들의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훔칠 수 있고 도청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라우터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빌미로 패스워드를 묻는 가짜 라우터 설정 페이지인데 이건 저희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제가 예시를 하나 들자면 스타벅스나 KTX에서 이제 와이파이에 접속을 하면 로그인하라는 웹페이지가 뜬 거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제 거기서 개인정보나 비밀번호 같은 것들을 물어보게 되면은 일반 사용자들은 스타벅스인데 저도 되겠지, 뭐 KTX인데 저도 되겠지 이렇게 정보를 그냥 의심 없이 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이고요. 다음은 이제 TCP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TCP는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인데요. 다른 컴퓨터와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아래 그림은 TCP 통신을 하기 전에 연결을 맺기 위한 절차이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영희와 통신을 하고 싶은 철수가 먼저 안녕이라는 씬 패킷을 보냅니다. 씬 패킷은 아까 씬 플루드 공격할 때 보셨던 것처럼 저 연결할래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네, 그러면 얘가 이 메시지를 받고 안녕 난 영희야 라는 씬 그리고 에크 메시지를 보냅니다. 씬에 에크를 더해서 그러면 철수가 다시 난 철수야 메시지를 보내고 세션이 맺어져서 데이터 교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TCP 세션 하이제킹이 무슨 공격인지 알아봅시다. 일단 세션 하이제킹은 일반 사용자가 이미 시스템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를 가로채는 공격입니다. TCP 세션 하이제킹은 TCP 세션을 훔쳐서 새로운 시퀀스 넘버를 보내서 마치 클라이언트인 척 연결을 이어나가는 공격인데요. 아까 제가 서로 TCP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라고 보여드린 거 있죠, 앞전에. 그 과정을 통해서 세션을 맺어서 데이터를 교환을 하게 되는 건데 이 TCP 세션 하이제킹을 통해서 이미 맺어진 세션을 훔치는 것이죠.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피해자가 웹 서버와 통신을 하고 있었는데 공격자가 이 연결을 끊고 웹 서버에게 나 잠시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었어. 다시 연결하자. 이런 식으로 정보를 보내서 마치 자신이 원래 접속하던 사람인 척 연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청 중인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받은 정보를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은 이 그림은 좀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전에 제가 쉽게 만든 그림과 동일합니다. 중간에 여기 공격자 보이실 텐데요. 공격자가 서버에게 연결 종료 메시지인 RST 메시지를 보냅니다. 보이시나요? 어, 이 RST 메시지를 보내서 연결을 끊습니다. 이러면 클라이언트는 갑자기 서버가 연결을 끄는 것을
그냥 '네트워크 연결 신호가 약해졌나?' 뭐 이런 문제로 받아들이고 대기를 합니다. 연결을 세션을 닫지 않고 대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공격자가 연결할 때 처음 보내는 메시지인 신 메시지를 보내서 서버와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서버와 공격자가 세션을 맺고 클라이언트가 보내오는 메시지를 다시 서버에게 전송하면서 서로 이렇게 공격자가 낀 세션이 맺어지게 되고 이제 도청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공격에 대한 설명은 모두 다 끝이 났고요. 제가 이제 갑자기 든 의문인데 '왜 이런 고전적인 취약점이 고쳐지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까 ARP 스푸핑 같은 경우도 그냥 비인 사람이 "나 A야."라고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은데 왜 네트워크 상에서는 고쳐지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자면 아까 앞전에 프로토콜은 저희가 사용하는 언어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갑자기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어 금지. 안 좋은 점이 너무 많아. 다른 언어 쓰세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바꾸려면은 이제 언어를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되고 그러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정부의 손실은 엄청나게 크게 되겠죠. 이거와 비슷하게 프로토콜들도 쉽게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프로토콜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장비라든지 대책들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응 방안입니다. 여기 화면에 나온 것은 대부분 저희가 사용하는 컴퓨터보다 큰 서버 컴퓨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주로 쓰는 방안들이고요. 여기서 저희가 해야 할 것들은 뭐 로그인 패스워드 강화, 패스워드 주기적으로 변경, 뭐 안 쓰는 프로그램 지우기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다음은 Q&A입니다. 발표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시 25분까지만 질문 받고 바로 다음 발표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조은 님께서 이 DR 도스 공격 시 서버는 패킷의 변조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여쭤보셨는데 이제 어 그러니까 DR 도스가 이제 그 다시 송신부의 IP 주소를 받는 대로 그냥 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어 그 좀 큰 이런 회사에서는 뭐 웹 방어벽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차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저도 어떻게 여부를 판단하는지는 아예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박은진 님께서 "VPN과 SSL 관련한 방법은 없나요?"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이제 아까 DNS 그 ARP 스푸핑이나 아니 뭐 DNS 스푸핑에서 어 ARP 스푸핑에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HTTPS를 사용을 하다가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데를 스푸핑하고 싶어요. 도청을 하고 싶은데 거기는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도청을 해도. 그래서 이제 SSL 스트립이라는 공격으로 TTPS를 TTP로 그냥 변경을 해 주는 그런 공격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디도스 안현우 님께서 "디도스는 대부분 서버들이 어떤 대응 정책을 가지고 있나요? 좀비 PC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제 서버에서는 디도스를 이게 판별을 할 때
갑자기 너무 많은 패킷이 막 이렇게 들어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비 PC를 판단하는 방법은 따로 없고요. 이제 뭐 거기에 맞는 회사의 각각의 회사에서 이제 세운 정책대로 뭐 이런 식으로 뭐 동일한 위치 IP 뭐 이런 게 계속 들어온다. 일정 시간대에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라고 해서 이거를 그 차단을 하거나 화이트 리스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블랙 리스트, 화이트 리스트가 있는데 어 허용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허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 더 이상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인 회사 같은 데에서는 대응을 합니다. 이제 김성진 님께서 첫 번째가 서버 IP 주소 변경하는 거라는데 그 방법은 뭔가요? 첫 번째가 어느 부분 ARP 스푸핑 말하시는 건가요? DNS 스푸핑에서 서버 IP. 그러니까 일단 ARP 스푸핑을 먼저 해서 도청이 가능하고 제가 그 패킷을 변조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DNS 서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서버의 주소를 바꾸는 게 아니라 DNS 서버로 날아가는 질문을 가로챕니다. 가로채서 그냥 내가 그냥 그 변조를 해서 다시 보내요. 내가 DNS 서버다 이렇게 해서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사용자에게 보내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연결하게 되는 것이죠. 김남주 님께서 여러 가지 공격 기법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ARP 스푸핑 공격이라 치면 가운데서 해커가 맥 주소를 변경해서 방해를 하는 시간 동안의 딜레이는 사용자들은 체감할 수 없는 시간인가요?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ARP 이게 네트워크 쪽으로 들어가면 브로드캐스트라는 이렇게 그냥 일정 사람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야 1번 나와라." 이렇게 하고 그냥 사방으로 뿌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야 1번 맥 주소 뭐뭐야." 이거를 계속 보냅니다. 아까 그림 네. 보시면 이 계속 이 얼마 짧은 시간인데 계속 이렇게 브로드캐스트로 ARP 메시지가 이렇게 전송이 됩니다. 이래서 이제 그냥 일반 사용자 피해자의 컴퓨터는 '아 그래?' 하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거죠. 딜레이는 딱히 그런 게 없습니다. 실습은 칼리 리눅스로 대부분 하는데요. 이제 그냥 인터넷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 공격들 이런 해킹 기법들 이런 거 많이 치시면은 많이 나오고 좀 이것도 네트워크 해킹이 되게 재밌어요, 실습을 하면은. 그래서 한 번씩 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최한수 님께서 TCP 세션 하이제킹에서 공격자가 RST로 연결을 끊고 사용자로 가정해서 서버에 연결하는데 그러면 사용자의 연결은 어떻게 서버가 아닌 공격자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제가 이게 내용을 하나 빼먹었긴 했는데 이게 공격자가 이미 도청 중이어야 돼요. 클라이언트가 하는 말을 ARP 스푸핑으로 도청 중이었다가 어 그 사용자 연결이 공격자로 연결되는 거는 이제 도청을 하고 있다가 공격자가 재빠르게 서버와 이렇게 연결을 맺고 세션을 맺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보내오는 패킷을 ARP 스푸핑을 통해서 변조를 해서 어 '내가 서버다.' 이렇게 해서 패킷을 받고 다시 '내가 서버다.' 고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ARP 스푸핑을 통해서.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